안녕하세요. 청개굴 희성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 남자들 전부 다 말랐어. 서울 기지의 첫날, 미네소타 출신 미군 병장 샬롯 잭슨은 활주로 옆에서 한국군 병사들을 훑어보며 속삭였다. 175cm의 금발, 탄탄한 근육질 몸매. 미군에서도 아이언 우먼이라 불렸던 그녀에게 한국 남성들의 모습은 너무도 작고 순해 보였다. 군복만 입은 민간인 같아. 야, 잭슨. 조심해라. 여긴 미국이 아니야. 알아. 그래도 솔직히 그렇잖아. 그녀의 웃음소리는 당당했고 스스로의 강함을 누구보다 믿고 있었다. 미군 훈련소에서 수년간 체력과 전투력을 갈고 닦은 그녀는 강함이란 곧 근육과 힘, 속도와 공격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샬롯은 몰랐다. 자신이 가진 기준이 얼마나 좁은 것이었는지를. 주한미군 부대에 부임한 첫 주. 한미 합동 산악행군 훈련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36km 야간 구간 포함 실제 전장 시뮬레이션 수준의 강행군. 산책이겠네. 샬롯은 웃으며 군장을 메었다. 미네소타의 혹독한 훈련을 버텨낸 자신에게 산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출발 직전 낯선 분위기가 감돌았다. 줄지어 선 한국군 병사들은 소리 한마디 없이 대열을 정비했다. 미군 대원들이 장난을 치고 농담을 던지는 사이 그들은 호흡만으로 정렬을 맞췄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해? 몰라, 약간 무섭다. 하, 긴장 풀어. 산책 간다니까. 그때 지휘관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 나오는 한 사람. 키가 아주 크지도 근육질도 아니었지만 등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바로 윤태준 대위였다. 그는 별다른 지시 없이 병사들의 앞뒤를 오가며 상태를 확인했다. 누군가 군장을 고쳐 매자 그는 말없이 다가가 끈을 단단히 묶어주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반항하거나 투덜대지 않았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었다. 샬롯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카리스마 흉내 내는 건가? 행군이 시작되고 이 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한국에 사는 미국의 훈련장과 완전히 달랐다. 급격한 경사, 거친 돌길, 예상치 못한 진흙 구간. 샬롯의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군장은 어깨를 짓눌렀다. 한때 동료들을 끌고 나가던 그녀가 이제는 뒤에서 헐떡이며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병장님 괜찮습니까? 뒤돌아보니 윤태준 대위였다. 그는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샬롯은 그 손을 뿌리쳤다.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윤 대위의 표정에는 분노도 없었다.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다. 그 순간 샬롯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도움을 거절했는데도 오히려 자신이 틀린 것 같은 느낌. 시간이 지날수록 대열은 점점 흐트러졌다. 미군 대원들이 지쳐 뒤처지기 시작했고 몇몇은 짜증을 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저놈들 뭐야, 로봇이야? 그때마다 윤 대위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앞뒤를 오가며 속도를 조절했고 고통스러워하는 병사에게 물을 건네며 무게를 분담했다. 저 사람 진짜 이상해. 지휘관이 저런 일까지 해? 샬롯은 헷갈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알던 강한 리더는 명령을 내리고 뒤에서 지켜보는 존재였다. 하지만 윤 대위는 함께 뛰고 함께 짐을 나르는 리더였다. 해가 저물 무렵 샬롯은 결국 군장을 잠시 내려놓고 앉아버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감각이 무뎌졌다. 그때 윤 대위가 다시 다가왔다. 병장님, 이 훈련은 혼자 완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팀이 함께 도착해야 합니다. 난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그게 강함은 아닙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우면서도 묘하게 따뜻했다. 샬롯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윤대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강함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샬롯은 몰랐다. 이 짧은 대화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서막이 될 줄은. 산악행군이 끝난 뒤 기지로 돌아온 샬롯의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윤태준 대위와의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함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말은 마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망치 같았다. 그녀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다음 날 진행된 전술 토론 시간에서 결국 그 불씨가 터져버렸다. 다음 날 오후 한미연합부대는 전투 전술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근접 교전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 미군 측에서 샬롯이 발표자로 나섰고 그녀는 당당하게 말문을 열었다. 한국군의 전술은 이론적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글쎄요. 전쟁은 교본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결국은 근육, 속도, 공격성이 판가름한다고 봅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통역관이 그녀의 발언을 한국군 측에 전달하자 몇몇 병사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윤태준 대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권위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죠. 샬롯의 눈빛이 번쩍였다. 좋습니다. 그게 군인의 방식이니까요. 참호전 1대1 대결 한 손으로 상대하겠습니다. 대결 장소는 훈련장 한가운데에 마련된 좁은 참호였다. 미군과 한국군 양측 병사들이 둘러서며 웅성거렸다. 진짜 한다고? 윤대위가 직접 나서? 잭슨이 무슨 생각으로? 윤대위는 전투복 상의를 단단히 여미더니 왼쪽 팔을 등 뒤로 돌려 묶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왼손을 왜 묶는 거야? 저거 자살행위 아냐? 그는 붕대로 왼팔을 단단히 고정하고 말했다. 왼손을 쓰지 않고 상대하겠습니다. 병장님께 신뢰가 되지 않도록요. 샬롯은 코웃음을 쳤다. 좋습니다. 후회 없으시길.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대결이 시작됐다. 샬롯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진했다. 그녀는 미군 근접전 훈련에서 배운 대로 빠르고 강하게 전면 돌파를 시도했다. 하앗! 빠른 왼훅 오른발 스텝인 무릎치기. 속도와 힘 모두 완벽했다. 그러나 윤대위는 단 한 발짝도 헛디디지 않았다. 그는 샬롯의 어깨를 스치듯 피하며 중심 이동만으로 공격을 흘려냈다. 그리고 몸을 낮추며 스텝을 바꿨다. 마치 물이 흐르듯. 샬롯은 처음엔 놀랐다. 지금 피한 거야? 이건 그냥 반응이 아니라 이미 내 동선을 읽고 있어. 당황이 곧 분노로 바뀌었다. 샬롯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여자라고 봐주는 거냐? 참호 안에서 그녀의 구호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 미군 동료들이 환호하며 응원했다. 잭슨, 밀어붙여. 그는 한 손이야 한 손. 윤대위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맞받아치지 않았다. 오히려 샬롯의 리듬을 이용해 스스로 균형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몇 차례 격렬한 공방 후 샬롯은 땀에 젖어 헐떡였다. 한편 윤대위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사람 뭐지? 왜 지치질 않아? 샬롯이 마지막 전력을 다해 돌격하던 순간이었다. 윤대위는 살짝 옆으로 피하면서 오른팔로 그녀의 팔을 걸고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대로 어깨에 실어 순식간에 들쳐 올렸다. 으아! 샬롯의 몸이 공중에 떠오른 뒤 참호 바깥으로 떨어졌다. 두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심판관의 호루라기가 울렸다. 경기 종료. 승자 윤태준 대위.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샬롯은 땅을 짚고 일어나며 숨을 몰아쉬었다. 주변에서는 미묘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한 손으로 이겼어. 믿을 수가 없네. 윤대위가 참호 위로 올라오며 샬롯에게 다가왔다. 그는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똑바로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강함은 단순한 근력이나 속도가 아닙니다.
상황을 제어하는 힘,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그 말은 샬롯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강함이라는 정의가 눈앞에서 산산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 샬롯은 말이 없었다. 동료들이 장난을 치며 괜찮냐, 잭슨? 이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졌어. 완전히. 변명할 여지도 없이.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침대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봤다. 참호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 그리고 윤대위의 눈빛. 도저히 잊히지 않았다. 참호전 대결이 끝난 지 이틀째. 샬롯의 어깨는 묵직한 통증으로 가득했다. 처음엔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했지만 팔을 들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어깨의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젠장 별일 아니겠지. 그녀는 이를 악물고 훈련을 계속했지만 사격 훈련 도중 총을 들자마자 통증이 번개처럼 어깨를 관통했다. 악! 주위 병사들이 놀라서 돌아봤고 결국 그녀는 의무실로 실려가게 되었다. 의무실은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한산했다. 하얀 형광등 아래 간호장교가 진료를 보며 말했다. 근육이 놀랐네요. 정확히는 삼각근과 극상근 쪽에 미세 염좌가 있어요. 휴식과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샬롯은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깟 대결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되다니. 아니야, 난 강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녀는 치료 예약을 잡고 나가려 했지만 간호장교가 말했다. 이 상태로 훈련을 계속하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오늘은 물리치료를 받고 가는 게 좋겠어요. 샬롯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의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군복 차림의 윤태준 대위가 들어왔다. 왜 여기 계시죠? 샬롯의 경계 어린 시선에 그는 담담히 답했다. 훈련 중 어깨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물리치료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태를 봐드릴 수 있습니다. 샬롯은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에게 치료를 받는다는 건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다. 하지만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번개처럼 찌르니 버틸 수가 없었다. 좋습니다. 해보세요. 윤대위는 침착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그녀의 어깨 근육을 손끝으로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여기 아프십니까? 아니요. 그럼 여긴? 약간.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어깨 뒤쪽 깊은 근육을 눌렀을 때였다. 으아악! 샬롯의 입에서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의무실 밖 복도까지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괜찮습니다. 근육이 단단히 뭉쳐 있습니다. 지금 풀지 않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꾸준히 압박과 이완을 반복했다. 샬롯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의 통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치료가 끝나자 샬롯은 축 늘어진 팔을 느리게 움직이며 놀라워했다. 통증이 줄었어요. 윤대위는 담담히 말했다. 대부분의 부상은 훈련보다 방치에서 심해집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몸을 무시하죠. 샬롯은 피식 웃었다. 당신 전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전문가네요. 군대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부상을 당해 치료를 오래 받은 적이 있어서요. 그의 말투에는 과시도 위로도 없었다. 그냥 담백한 진실이었다. 샬롯은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느라 바빴는데 이 사람은 보여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무게감이 있었다. 치료가 끝난 후 샬롯은 침상에 잠시 앉아 있었다. 윤 대위가 의무실 문을 나서려 하자 그녀가 불쑥 물었다. 어제 아니 대결 때 왜 그렇게 차분했어요? 보통은 상대가 여군이면 봐주거나 아니면 일부러 세게 나가거든요.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상대가 누구든 상황이 무엇이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제 방식입니다. 전투도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마디에 샬롯은 심장이 쿵하고 울렸다. 그녀는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자주 듣습니다. 윤대위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의무실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샬롯이 식당에 들어서자 미군 동료들이 난리가 났다. 야, 잭슨. 어제 의무실에서 아악 소리 들었는데 무슨 일이야? 너 치료받은 거야, 고문받은 거야? 그 대위한테 졌다고 또 참호전 한 거 아냐? 샬롯은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다. 그만해. 치료받은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아침이었다. 그리고 어제 윤 대위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자존심의 틈 사이로 이상한 감정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점심 무렵 부대 내부 메신저에 알림이 떴다. 윤태준 대위 어깨는 괜찮습니까? 과도한 훈련은 당분간 자제하세요. 샬롯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다. 답장을 할까 말까 망설이던 끝에 짧게 타이핑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냈다. 그 짧은 메시지 하나가 둘 사이의 첫 개인적인 대화였다. 샬롯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윤 대위의 목소리, 손길,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사람 도대체 뭐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제와 다른 시선으로 윤태준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깨 치료 이후 며칠간 샬롯은 훈련 스케줄에서 빠져 비교적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했다. 참호전에서의 패배, 의무실에서의 치료, 그리고 윤태준 대위와의 짧은 메시지. 그 모든 게 머릿속을 자꾸 맴돌았다. 왜 자꾸 생각나지? 전투에서 진 건 그냥 전투일 뿐인데.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주말 오후 샬롯은 외출 허가를 받아 미군 기지 정문으로 향했다. 며칠간의 긴장과 생각을 털어내고 혼자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며 카페에 들릴 계획이었다. 출입구 근처에서 출입 확인을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눈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윤태준 대위였다. 평소 군복 차림만 보던 그가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남색 니트에 깔끔한 슬랙스, 그리고 검은 가죽 시계. 특별한 장식은 없었지만 묘하게 정돈된 느낌이 풍겼다. 군복의 권위와는 또 다른 자연스럽고 단단한 분위기였다. 샬롯은 순간 멈칫했다. 뭐지, 저 사람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네. 그도 샬롯을 발견하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병장님. 대위님도 외출이세요? 네. 주말엔 잠깐 나가서 머리를 식힙니다. 어색한 정적. 평소 훈련장에서는 거침없던 샬롯이 이상하게 말이 막혔다. 저도 그냥 나가보려고요. 혼자서. 서울은 생각보다 걸어다니기 괜찮습니다. 특히 이 근처 한강 쪽은요. 한강 들어봤어요. 말끝이 조금 어색했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날 저녁. 샬롯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한강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변의 불빛이 반짝이고 달빛이 물결에 부딪혀 잔잔히 흩어졌다. 기지와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공기였다. 그때 강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낯익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윤태준 대위였다. 설마 또? 그는 이어폰을 한쪽만 낀 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샬롯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이끌리듯 그의 앞 벤치에 앉았다. 그도 곧 그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따라오신 줄 알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말할 뻔했어요. 둘은 동시에 웃어버렸다. 군 훈련장에서 본 적 없는 편안하고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대위님은 아니, 밖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하죠? 태준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여기선 계급이 없으니까요. 태준 어색하네요. 저도 샬롯 병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둘은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벤치에 앉았다. 샬롯은 진지하게 물었다. 왜 그렇게 차분해요? 훈련 때도 대결 때도 심지어 치료할 때도 흔들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제가 리더로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내가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걸. 그래서 일부러 감정을 감추는 거예요?
감춘다기보단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제 방식입니다. 샬롯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건 멋있네요. 저 같았으면 소리 지르고 난리쳤을 텐데. 그것도 한 방식이죠. 전 잭슨 병장님의 솔직한 태도가 부럽습니다. 샬롯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다. 시간이 어느새 밤 10시를 넘었다. 한강 다리 위로 불빛이 켜지고 강바람이 살짝 불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군인과 군인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마주 앉아 있었다. 샬롯은 태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왜 이렇게 편하지? 훈련장에서는 늘 경쟁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태준도 샬롯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처음엔 솔직히 병장님이 많이 거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요. 대위님은 뭔가 기계 같았어요. 둘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조금씩 벽이 허물어지는 기운이 스며 있었다. 기지로 돌아온 샬롯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샬롯, 오늘 우연히 2번이나 만나서 신기했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태준,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엔 커피 말고 진짜 식사라도 괜찮을까요? 샬롯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울렸다. 뭐야 이거. 처음으로 전투가 아닌 만남을 약속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녀는 불 꺼진 침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윤태준. 처음엔 편견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엔 상대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이건 뭐지? 단순한 존경심? 아니면... 샬롯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와의 다음 만남이 기다려진다는 것. 첫 식사는 의외로 소박했다. 홍대 앞 작은 골목 식당,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샬롯은 젓가락질이 서툴러 고전했고 태준은 웃음 참느라 물을 들이켰다. 웃어도 돼요. 아니요, 제가 가르쳐드리면 되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훈련장 밖의 대화를 조금씩 늘렸다. 각자의 고향 이야기, 군인으로 살며 배운 것들,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샬롯은 놀랐다. 태준의 미래에는 늘 누군가를 단련시키는 공간이 있었다. 퇴역하면 태권도장을 열고 싶어요. 체력보다 먼저 마음을 단련시키는 곳으로요. 군인이면서 스승이기도 하겠네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스승을 만났거든요. 태준의 말은 짧았지만 깊었다. 샬롯은 그 깊이에 말없이 끌렸다. 연애는 조심스러웠다. 부대 바깥에서만, 규정 안에서만. 하지만 조심스러움이 곧 진심을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니었다. 샬롯의 영어 농담을 태준이 이해하면 둘은 같은 곳에서 웃었고 태준의 한국식 정서를 샬롯이 받아들이면 둘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서로의 문화가 이질감이 아니라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직접 증명해 갔다. 그러던 어느 밤 샬롯에게 복무 종료 안내 메일이 도착했다. 3개월 후면 미국으로 복귀. 문구는 건조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한강 다리 아래를 걷던 두 사람은 같은 지점에서 걸음을 멈췄다. 헤어지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샬롯의 목소리는 낮았고 진지했다. 태준은 오래 생각해온 사람처럼 답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며칠 뒤 태준은 샬롯을 서울 북쪽의 조용한 상가로 데려갔다. 샤시가 반쯤 열린 텅 빈 1층. 여기가 우리 도장이 될 곳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샬롯의 가슴에 박혔다. 그 빈 공간을 걸으며 태준은 계획을 이야기했다. 여긴 메인 매트존, 저긴 샤워실, 저긴 사무실. 전통 태권도와 당신의 미군식 피트니스를 결합하면 어떨까요? 이름은 하모니 태권도. 샬롯은 웃었다. 어울리네요. 당신과 저처럼. 결정은 생각보다 빨랐다. 상관에게 저녁 후 한국 체류 의사를 공식 전달하고 가족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행복해. 이번엔 내 선택을 해볼래. 어머니는 한숨과 웃음을 섞어 말했다. 행복하다면 그게 답이겠지. 저녁식 날 둘은 서로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군복을 벗는 기분은 묘했다.
긴 시간 지켜온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두근거렸다. 이번 전투는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싸움이었다. 공사는 정신없이 진행됐다. 바닥 매트, 벽 거울, 로고 간판, 등록 시스템, 보험, 세금, 홍보. 낯선 단어들이 폭풍처럼 몰려와도 둘은 역할을 나눴다. 태주는 프로그램 커리큘럼과 도장 운영, 샬롯은 피트니스 메소드와 대외 커뮤니케이션. 첫 오픈날 간판 불빛이 켜지자 둘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하모니 태권도.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한 지붕 아래에서 악수하는 순간이었다. 첫 수강생은 주한미군 가족이었다. 영어가 편한 부모와 한국 문화가 궁금한 아이. 샬롯은 영어로, 태주는 한국어로 같은 내용을 가르쳤다. 무릎보다 마음이 먼저 접힙니다. 태준이 말하면 샬롯이 번역했다. 요 마인드 바우즈 비포 요 니즈. 그 문장이 벽에 새겨졌다. 도장의 철학이 되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방인에게는 친절하고 한국인에게는 깊이가 있는 도장. 미군 친구 로건은 스파링에서 몇 초 만에 눕혀지고 나선 매주 기술 수업을 들었고, 앤더슨은 한국인 친구 지석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나도 여기 남을지도 몰라라며 웃었다. 밤마다 도장 불을 끄고 나올 때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우리 방식으로 강해지고 있다. 결혼은 거창하지 않았다. 완공 직전에 빈 매트 위, 피자 상자 옆에서 태준이 물었다. 우리 결혼할까요? 샬롯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통 혼례와 예식을 절충한 한국식 결혼, 그리고 미네소타 작은 교회에서의 서약. 두 결혼식 사이에는 태평양이 있었지만 서약은 하나였다. 강함을 서로에게 쓰겠습니다. 이기려고가 아니라 일으키려고. 결혼 후의 일상은 더 바빠졌다. 아침엔 유소년 클래스, 오후엔 성인반, 밤엔 스파링과 품새, 주말엔 패밀리 클래스. 샬롯은 전투 피트니스 클래스를 만들어 미군식 체력 훈련을 태권도의 호흡과 합쳤고, 태주는 기술보다 태도를 강조하는 기본반을 다듬었다. 둘의 시간표가 정확히 맞물릴 때 도장의 리듬은 음악처럼 흘렀다. 첫 결혼 기념일 밤 태주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은은한 목걸이 펜던트엔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좌표예요. 샬롯은 읽었다. 참호전이 펼쳐졌던 바로 그 지점. 그날 당신이 나를 이겼지만 결국은 내가 졌어요. 괜찮아요. 평생 져줄게요. 둘은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패배가 때로 가장 큰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 좌표는 상기시켰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아침 샬롯은 이상하게도 늘 피곤했다. 무리했나?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좋은 소식일 수도. 병원에서 화면 속 작은 심장이 반짝였다. 의사가 말했다. 축하합니다. 도장에 돌아와 둘은 매트 한가운데 앉아 한참을 말없이 웃었다. 이름은 소라. 바다의 소리처럼 두 나라를 자유롭게 건너는 아이. 임신 기간 동안 도장의 시간표는 조금 바뀌었다. 샬롯은 강도를 낮춘 마미 마이너스 핏 클래스를 열었고, 태주는 오전 수업을 전담하며 간식을 챙겼다. 시어머니는 전통 산모 음식을 들고 찾아왔고, 미네소타의 부모님은 화상통화로 손을 흔들었다. 둘 사이엔 바다가 있었지만 가족의 마음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소라가 태어난 날 태주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작고 따뜻한 손가락 하나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샬롯은 지친 미소로 속삭였다. 이긴 거죠, 우리가. 태준이 답했다. 항상 함께였으니까. 시간은 흐르고 도장의 벽엔 새로운 사진들이 붙었다. 첫 등록생의 흰 띠, 첫 승급식의 노란 띠, 첫 대회 메달, 그리고 어느 날 찍힌 엄마와 아기가 함께 서 있는 사진. 그 사진 아래에도 같은 문장이 있었다. 요 마인드 바우즈 비포 요 니즈. 어느 늦은 저녁 수업을 마치고 불을 끄던 샬롯은 문득 참호의 냄새를 떠올렸다. 돌가루, 젖은 흙, 억눌린 호흡. 그곳에서 그녀는 졌고 그 패배가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강함은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상황을 제어하는 힘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안다. 상황을 제어한다는 건 혼자 고집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고 잡는 일이라는 걸. 문을 닫고 나오자 서울 밤 공기가 상쾌했다. 간판이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하모니 태권도. 샬롯은 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가자. 내일도 바쁘니까. 응. 같이 가자. 둘은 같은 속도로 걸었다. 누구도 끌지 않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았다. 강함이란 함께 걸어가는 것. 두 사람이 만든 정의는 그 밤도 흔들리지 않았다.